네, 안녕하세요. 잔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가 되면서 이 정부와 또 기업에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큰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모두가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차츰 희망적인 소식이 들릴 것 같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힘들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할 일을 정리하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자세겠죠. 무더위 속에서 항상 힘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잔멸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꾸며집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여서 네. 제가 오면서 경보가 막 알리더라고요. 긴급전화 문자 왔죠. 네.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구조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한 명을 뽑더라도 누군가는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이 우리 CDC 그리고 우리 잔멸거진과 함께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일단 오늘의 직무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죠? 네, 재밌는 직무입니다. 바로 광고 기획인데요. 네. 이 광고 기획자는 뭐 AE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AP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AE라고 알고 있죠. 광고 기획이나 제작물들을 광고주에게 그런 PT,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역할을 메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직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드라마에서만 알고 계신 이야기 말고 전반적인 광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 또 살펴보죠.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일단은 광고 기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광고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란 그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해갖고 소비자나 시청자들한테 알리는가 이게 맹점인데요. 첫째, 광고를 기획을 먼저 합니다. 광고를 기획하기에 앞서 그 광고 예산과 그런 매체를 선정을 해갖고 그 광고 대행사를 선정을 또 하죠. 그 광고 주제를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피라이터 역할인데요. 이 카피라이터 하면은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핵심 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임팩트의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플래너라고 요즘에 이제 계속 화두되는 직무인데요. 매체 선택이나 광고 방법이나 이런 차후의 가이드, 광고 가이드안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비주얼의 담당인 그래픽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광고의 그런 문구나 이런 새로운 기획적인 부분들을 시각화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가장 중요한 맹점에서의 디자인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일즈 프로모션 플래너 그리고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플래너로 세일즈 쪽은 아무래도 그 이벤트, 세일즈를 한다. 다양한 이런 프로모션들을 가지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세일즈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중요하고 그리고 순발력이나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이벤트와 프로모션 관련된 배경 지식이 충분히 필요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플래너는 스페이스,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기획이라든가 제작, 실행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강남에서 미디어폴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강남역에. 근데 크리스마스 되면은 막 코카콜라랑 같이 해서 이벤트도 있고 그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전략을 해볼까 그런 것도 구성을 하는 쪽이 바로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플래너라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광고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기획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즉 광고 기획자는요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총괄자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주와의 의사소통에 연결고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이 광고주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누구랑 소통할 것 같습니까? 바로 마케팅 담당자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과 요구하는 컨셉 구도를 파악해서 그 또
광고쟁이라고 하잖아요. 광고쟁이들의 특징이 정말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팀 내에 잡음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핵심을 잡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광고 기획 업무가 기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네, 뭐 A의 주요 4가지 업무라고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프레젠테이션, 팀원 꾸리기, 광고주와의 소통, 기획서 작성, 즉 3P1B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광고 전략을 짜는 플래너서의 역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제작, 매체 등 사내 담당 스태프들의 리드를 이렇게 해서요.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략과 제작을 광고주에게 설득하는 프레젠터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광고주로부터 광고 대행권을 얻어내는 이제 조금 비즈니스맨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 기획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광고쟁이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뭐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외향적이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좀 차이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해요. 광고들은. 광고쟁이들은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액티브하면서도 약간 좀 똘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네. 많고요. 가장 필요한 역량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젠테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광고주와의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아이디어, 끈기,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즘에 국내에서의 그런 광고 진행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그런 갤럭시의 그런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광고 전략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또 다른 전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글로벌적으로도 광고의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를 갖춘 사람은 외국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냥 국내 광고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광고 기획팀에서 일을 하는 우리 사원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사원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광고 계획자들은 뭐 신입이나 책임이나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입 때는요, 책임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광고주의 회의 때도 옆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문서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책임이 시키는 작은 일부터 처리해가지고 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전부 하고 있고요. 네. 리서치부터 트렌드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 도출하는 책임급에서 A에게 뭐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뭐 트렌드,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충분히 많이 모아야지 나오는 건데요. 막내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모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신입 사원들이 그런 일과를 통해서 하루를 보낸다면 책임자들은 또 어떤 일과를 보내게 되나요? 네, 신입하고의 책임자들의 그런 뭐 일들은 비슷하지만 책임은 막중한 그런 임무를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중심에서 컨트롤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 광고주의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메인적인 역할에 있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이 주로 하기보다는 책임급이 거기 담당자의 광고주와 함께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부분을 이끌어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의 맹점을 잡아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주와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너희 회사랑 할 거야 하고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요. 네. 다른 광고 회사랑 비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승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그런 강점, 제대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PT를 하는 것도 A의 막중한 책임급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 기획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항상 오면은 모든 질문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와 그런 비전이 같지 않다면 솔직히 발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광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광고 기획자 보면 들어봤을 거예요. 상당히 야근도 많고
뭐 자기 생활이 없고 그냥 아예 그냥 광고랑 묻혀 사는 거다라고 많이 듣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광고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일과를 보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마다 광고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똘끼 있어야 된다, 오타쿠 같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광고는 나의 삶과 일부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비전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고 기획 자체의 미래 발전 가능성보다는 나와 얼마나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주현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광고라는 것 우리가 뭐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들을 판매하기 노력하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갤럭시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생각난 게 있는데 갤럭시에서 먼저 삼성에서 먼저 갤럭시 기어 와치를 먼저 냈었는데요. 둘의 아이폰의 애플의 와치랑 그 둘은 비슷한 상품이지만 상당히 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기어라고 해서 이 제품의 특성, 뭐 약간 디지털된 거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요. 애플은 와치에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제품군도 다양하게 색깔도 다양하게 그다음에 뭐 18K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략 자체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량이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광고쟁이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마케팅부터 판매까지. 그래서 광고 자체는 정말 많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망은 정말 밝고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광고는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또 광고기획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진로 적성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기획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네모가 필요하다. 박소연 대표님 뭘까요? 네, 남다른 기획력입니다. 기획력.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광고하면 기획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기획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획력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남다른 기획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다른 기획력. 네, 그냥 기획력이 아니라 남다른 기획력. 당연하지만 광고 기획자들은요, 딱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막연하게 이거 좋아 이렇게 우리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거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 능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그 취업준비생 때 제일기획을 도전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광고 사트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 인적성이 아니라 광고쟁이들이 보는 광고 사트를 봅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말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말이요? 네. 그 말 그림 딱 보면 연상되는 그 문구를 20개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 제한도 있어요. 근데 그 20개 문구를 제가 작성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말 그림 하면은 제주도 아니면 뭐 초원. 예. 구두약 하셨죠? 네. 근데 제가 그 구두약을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 구두약이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보통 제주도 아니면은 초원, 그냥 들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런 구두약은 내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구두약을 해보면은 맞아 말그림,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거. 그러면 좀 남다른 기획력이 있는 건가 보네요. 네. 저도 놀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지 못한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콩나물 그림이 있다. 그럼 콩나물 하면 해장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소설 쪽에서 뭐 책과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한 거지만 잊고 있었던 거. 그래서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거를 낯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바로 광고쟁이, 광고 기획자가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평범함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다른 기획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꿀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광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네모가 필요하다. 정주원 컨설턴트의 의견은요? 네,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네. 뭐 광고가 아무리 좋고 기획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주와 연결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 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했을 경우에 처음 생각했던 비전과 미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미션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야겠어 광고를 의뢰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생각, 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과 고집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자기들만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광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예, 광고주와 잘 연결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목표인 퀄리티가 완성도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직업적 특성상 이 광고 촬영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광고주분이 갑자기 오셨을 때 분위기가 좋은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김없이 이 컨트롤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그 광고가 좀 히트를 치더라고요, 확실히. 예. 아무튼 컨트롤러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광고하면은 공모전이죠. 공모전. 네. 공모전에 수상한 경험이 있거나 공모전에 활약이 돋보이는 애들은 아무래도 광고 입장에서는 광고 잘하는 사람하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광고는 뭐 스펙이 있거나 뭐 그런 쪽보다는 광고에 대한 그런 열의와 전문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전만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공모전 없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죠. 근데 없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 과정, 광고에 대한 교육 과정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공모전도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작은 곳에서 큰 것만 바라보시지 말고 작은 곳에서 광고 에이전시에서 밑바닥부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그냥 광고 회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은 곳에서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보면서 광고란 무엇인가, 광고에 대한 실무를 익히면서 전문직이거든요. 그 전문직인 그런 스킬을 익히신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는 방법도 있으니 대기업도 바라보고 그렇게 작은 에이전시도 바라보는 방향으로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당연히 경험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광고 기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성이 있는 직무거든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시겠다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조금 작은 곳, 그리고 작은 곳에 다른 광고 교육 과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박웅원 선생님처럼 그분만의 좀 트렌드, 자기만의 스타일을 잡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겠다,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접근하겠다, 화제성을 주겠다, 아니면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만의 전문적인 방법을 조금 찾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광고 기획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또 그 취업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직무에 대한 한간의 소문을 풀어보는 카드라 통신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카드라 통신 한번 살펴보죠. 광고 일은 박봉이다 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박봉인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해서 2천 중반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모두들 그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뽑는 인원이 솔직히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은 곳에서도 도전을 해보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광고 쪽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런 작은 곳에서 하다가 큰 곳으로 경력으로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하셔서 너무 그런 연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광고는 오로지 광고쟁이에 미쳐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박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네, 열정페이가 생각이 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에 있는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박봉일 경우가 많죠. 그 비딩에서 나가가지고 경쟁 PT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들 작은 기업일수록 좀 살아남기 어렵다 보니까요. 박봉일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는 정말 광고가 좋다. 저 같은 경우도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온 게 처음 했던 게 광고 일이었는데요. 너무 재밌거든요. 밤새서 일하고, 잠을 못 자도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건 정말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글이 좋으시다면 조금 참고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설명을 통해서 카드라 통신 첫 번째 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카드라 통신 살펴보죠. 광고업은 여자를 비추한다. 저 많이 봤는데, 광고하시는 여자분들. 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한테 한 명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랑 같이 광고 쪽 만들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자 남자 그건 전혀 아닌 거고요. 예, 자기만의 아까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괴짜, 오타쿠, 뭐 광고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별은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학벌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친구가 광고주인가 중요한 거지 남녀는 그렇게 상관없고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멍을 잘 때리는 사람. 네, 하지만 집중력이 좋은 사람, 하지만 딴짓을 잘하는 사람, 그런 약간 미칠 수 있는 몰입력이 정말 좋은 사람, 네,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성분, 남성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별은 전혀 중요치 않다. 예, 같은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뭐 성별은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미쳐 있는가 거기 척도예요. 그런 척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면접에서 질문들이요 일반적인 질문들이 아니에요. 너 옆에 돌이 있는데 그거 너 어떻게 옮겨볼래? 이런 질문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뭐 어떤 여자가 너한테 뭐 좋아한다고 그런다. 그럼 너 어떤 방법으로 넌 대응을 할래? 뭐 반대로 너 좋아하는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꼬셔볼래? 그렇게 문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 속에서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제시하는가라는 게 척도이기 때문에 뭐 스펙적인 부분이나 여자다 남자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는 먼 세계이니까 광고는 미치고 그리고 오타쿠이고 내가 미쳐서 잘해야 된다는 부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해주신 말씀까지 잘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 나의 적성을 살려서 이 직무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직위 백전백승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